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4월 10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투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 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분석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어저께 그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와 또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은 좋아 보였죠. 그런데 20여 분 동안에 걸친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이뤘다는 나열하는 그러한 자화자찬 일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러한 또 외교 활동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십니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그리고 힘들죠. 예. 그런데 좋아요. 하여튼 장점으로는 그동안 2년 동안 하면서 내세울 만한 것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거기에다가 이번에 하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그런 강한 의지에는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자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즉 아내가 현명하지 못한 그러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아마 야당에서는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대통령께서 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해병대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문제는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수사가 뭐 잘못되거나 뭐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지난 2일 날 특검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 임무대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15일 이내에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 담화와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더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야만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을 두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이번 기회로 해서 대통령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일념으로 아마 국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그 많은 내신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많은 기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대통령께 부정선거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이번 4.10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크나큰 실망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그 명품백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죠. 대통령실에 제2의 부속실을 만들겠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애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부속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빠졌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특별 감찰관법이 있어요. 특별 감찰관법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안 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특별 감찰관 그 임명해서 어떤 그런 재발 방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던 것이 좀 아쉬운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좀 서운한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서운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경남 김해시 갑
민홍철 의원과 박성호 의원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민홍철 후보가 73,901표를 얻었다고 했고요. 박성호 후보가 66,921표를 얻었습니다. 합계는 14822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홍철 후보가 6,980표 이겼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가 되겠어요. 6,980표로 이겼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요. 민홍철 후보가 61,264표를 얻었고요. 박성호 후보는 66,910표를 얻었네요. 저하고 지금 11표 차이가 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66,921표, 제가 계산한 거는 66,910표입니다. 11표 차이가 나고요. 128, 714, 174. 11표 차이는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다가 더 11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 11표를 더 넣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성호 후보가 이긴 거예요. 몇 표 차이로? 5,646표입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민홍철 후보가 6,980표 이겼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박성호 후보가 5,646표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61,264표를 얻었는데 73,901표를 얻었다고 하니 여기에는 2조 2표. 가짜표가 몇 표냐? 12,637표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12,637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민홍철 후보가 6,980표 이겼다.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박성호 후보가 5,646표 이겼다. 서로 이겼다는 거예요. 서로 이겼다는 표를 더하면 얼마냐? 12,626표입니다. 역시 여기하고 몇 표 차이입니까? 11표 차이 나잖아요. 637표, 626표. 이거는 투표함에다가 11표를 더 집어넣어서 이런 오차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12,637표를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언제? 7일날, 8일날, 9일날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투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짜 투표를 넣는데 적게 넣는 경우도 있고 많이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못 넣은 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33표나 잘못 넣었어요. 33표.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에게 33표를 더 넣은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21표를 잘못 넣고 국민의힘은 11표를 잘못 넣고 무효 투표수 1표가 나와서 이렇게 33표가 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짜 투표를 더 넣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3표는 기권수에다가 마이너스 33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이 표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전산팀, 선거,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들.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박성호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이 민홍철 후보는 지난 19대, 20대, 21대 3선 의원 했으니까 이번에 4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4선 의원. 이제 중진 의원이 되는 거죠. 원래는 떨어졌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2023년 1월에 그 민홍철 의원이 열심히 일한 건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한 걸 제가 칼럼을 썼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칼럼을 쓴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김해시 갑에 선거인수를 조사해봤어요. 선거인수를 조사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22만 2,271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수는 얼마냐? 투표수는 14만 2,487명이 투표를 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효 투표자 수가 포함됩니다. 이 속에는. 무효 투표자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권자 수입니다. 선거인수에서 투표수를 빼게 되면 기권자 수는 79,784표가 되는데요.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투표수도 가짜.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20만 9,634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가짜 투표를 넣다 보니까 선거인수도 늘어나고 투표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진짜 투표수는 몇 표냐? 12만 9,850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남 김해시 갑의 진짜 선거인수는 얼마냐? 20만 9,634명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또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김해시에다가 갑의 선거인수를 확인하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 청구하면 이 숫자를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 숫자를 알려주면 공문서 위반입니다. 공문서 위반. 공문서 위반이면 형법에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몇 표를 했나요? 12,637표 위조투표, 가짜 투표를 민홍철 후보한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박성 후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박성 후보가 5,646표로 이겼는데. 예?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처음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관내 사전투표라는 게 있어요. 관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신 분들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라는 게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7,269표. 그리고 박성호 후보는 4,999표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합계는 12,268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269표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여기에는 7,269표 속에는 가짜 투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조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김해시 갑에서는 진짜 투표 4표, 4사람이 할 때마다 가짜 투표 1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역계산하면 다 추정하면 나와요. 4사람이 진짜 투표할 때마다 1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관내 사전투표가 12,469명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12,469표인데 4표 할 때마다 1표 가짜표를 넣기 때문에 곱하기 5분의 1을 하거나 나누기 5를 하니까 얼마냐? 2,493표입니다. 그러면 7,269표 속에는 가짜 투표가 2,493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493표를 빼게 되면은 몇 표냐? 4,776표입니다. 4,776표. 그러니까 민홍철 후보가 4,776표를 얻었는데 마치
7269표를 얻은 것처럼 표기하니까 2493표 가짜표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요 7269표일 때는 59.25입니다. 그리고 박성호 후보는 40.74. 그런데 진짜 4776표를 얻었을 때는 몇 프로냐? 48.85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48.85%를 얻어야 되는데 59.25니까 11%를 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박성호 후보는 진짜가 얼마냐? 진짜가 51.14입니다. 51.14인데 보세요. 40.74니까 11%를 내린 거고, 박성호 후보는 11%를 내려잡고 그 민홍철 후보는 11%를 업을 시킨 겁니다. 업다운 한 거예요. 업다운.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가짜투표 2493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어.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내 사전투표로 하겠습니다. 자, 김해시 삼안동이라는 게 있어요. 삼안동. 삼안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이 삼안동에서 5일날 6일날 한 투표가 민홍철 후보가 4189표를 얻었대요. 박성호 후보가 3118표를 얻었대요. 네. 합계는 얼마냐? 합계는 7307. 네. 자, 그런데 이 삼안동에서 관내 관내 선거인수, 삼안동의 선거인수가 735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기 때문에 곱하기 5분의 1 나누기 5 하거나 곱하기 5분의 1 하게 되면 가짜표가 나옵니다. 얼마냐? 1471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471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189표에는 1471표 가짜표를 넣은 거예요. 삼안동에서. 그럼 빼면은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2718표가 진짜표고 요건 가짜표가 되는 거예요. 가짜표. 자, 그러면 가짜표일 때 4189표를 얻을 때는 몇 퍼센트냐? 57.3%고 박성호 후보는 42.6%입니다. 몇 표를 도둑질했나요? 무려 15%를 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718표를 얻었을 때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46.5%입니다. 46.5%. 46.5%. 그리고 여기는 53%. 네. 그렇죠? 11% 차이가 나잖아요. 11%. 네? 이렇게 가짜 투표를 2718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몇 표를 이겼습니까? 여기서 400표 이겼죠? 그렇죠. 관내 사전에서는 400표를 이긴 겁니다. 400표를 이겼어요. 그리고 이 삼안동에서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 민홍철 후보가 4971표, 박성호 후보가 5503표. 그러면 얼마 이겼습니까? 532표 이긴 거예요. 관내 사전에서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도 박성호 후보가 530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보세요. 지금 김해시, 혹시 경남 김해시에 사시는 분들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그리고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에 계시는 분들, 박성호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던졌는데 민홍철 후보한테 가짜표를 줘가지고 민홍철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박성호 후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익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네? 이게 지금 일당 지배체제에서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세력들, 훌륭하신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용화된다고 작용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뇌당해가지고 말이죠.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문도 12 우파 좌파 신문을 다 봅니다. 제가 12개 신문을 보고 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정제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향적인 사고 절대 갖지 않습니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다 인사이트 통찰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편향적인 사고를 없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반드시 부정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 부정선거를 말씀 안 하는 게 너무나 지금 억울합니다. 지금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명으로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임했을 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